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서 보세요. 한문학,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그렇죠? 경사, 자집, 경, 뭐 시경, 서경, 역경, 사, 역사, 자는 존칭, 됐죠? 아까 했으니까 문집, 모아놓은 거, 반질, 4번 별표지라고 그랬죠? 나눌 반, 문집질. 그래서 이제 책을 나눠주는 거. 그다음 5번은 판식, 6번은 편차, 7번은 논변이에요. 논변, 분별할 변자. 이 분별할 변자는 이렇게 쓰여진 것이 칼국자다 이야기했고요. 분별할 변자. 그다음에 서발, 책이 앞뒤에 이 밟을 발자예요. 원래. 머리 서자에 밟을 발자고요. 그다음에 비지, 돌비자의 뜻지자. 그다음에 전장,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건데 전할 조자의 문서 장자입니다. 전장, 전장류. 이 행장이라는 게 있어요. 윤씨 행장 이런 것처럼 행장이 있는데 행장은 이거 여러분 행장하고 전장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 행장은 이제 그 전장할 때 이제 이 전장 있고 행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할 행자 써가지고 행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세요. 전장은 친하지 않아도 누가 좀 써달라고 해서 써줘. 그게 전장이고 행장은 뭐냐면 아들이야. 아들인데 어머니의 삶을 써. 그럼 뭐가 돼요? 행장이 돼요. 개념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윤씨행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석북 김만주. 윤씨행장을 써놓으세요. 이걸 행장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주로 나쁜 점을 기록하지 않고요. 좋은 점을 기록해. 행장. 나쁜 점 별로 기록 안 해요. 행장. 그리고 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주관적 사실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약간 관계된 사람이 기록하는 그러니까 아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록하는 게 뭐예요? 행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165초. 사부. 사부인데 요 사는 요 초나라 때 유행한 문체예요. 사. 초나라 때 유행한 문체고요. 부라는 것은 한나라 때 유행한 문체. 그래서 그걸 합해서 사부라고 하는 거. 이해가세요? 네. 초나라 때 유행한 문체, 한나라 때. 그래서 이제 사는 말씀사자고요. 이 부라는 것은 이제 원래 뭐 근래 형태 글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초사 뭐 이럴 때 이제 그거한 거다. 뭐 이것들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것만 이야기할게. 뭐 구론의 어부사 이런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근체시와 고체시 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근체시 이거 제가 안 했는데 자 보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체시와 고체시는 중국어로 말하면 당나라 시기가 있어요. 당나라라고 써보세요. 당나라.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나라 이전에 사용되는 한시는 고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당나라 이후에 사용되는 한시는 뭐라 그래? 근체시라고 합니다. 자, 기준이 뭐다? 당나라 중국에 당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전은 고체시, 네. 이후는 근체시 이렇게 알면 돼요. 뭐 대충 끝났죠? 뭐 여기 지금 뭐 자수가 있고 평칙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제가 대학원에서 한문학 공부할 때 이거 평칙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 푸는 거예요. 와, 이 한문학이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그 정도는 할 필요 없고 평칙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절구하고 율시가 있는데요. 이 절구하고 율시 좀 설명드릴게요. 절구에는 다시 5원 절구와 7원 절구가 있어요. 5원 절구와 뭐가 있다? 7원 절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원 절구는 이 5개의 글자들이 이렇게 오면 5원 절구가 돼요. 5개의 글자가 이렇게. 율시는 뭐냐면 요게 세트야, 세트. 이거 제가 화석경 이야기 했었기 전에 네. 그 임정 추임만하니 소객 의무궁이라 할 때 이율 고개시 하여튼 이게 이거예요. 칠원절구는 뭔지 알겠죠? 7글자가 이렇게 네. 칠원 율시는 뭐겠어요? 7글자가 세트 이렇게 얘기하는 저 한번 제가 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절구는 뭐 기구, 승구, 전구, 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율시는 수련, 함령, 경련, 미련인데 여기 그 방송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련할 때 숫자는 뭐냐면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럼 이제 함자를 제가 여쭤볼게요.
함은 무슨 함자일까요? 함. 예, 그렇죠. 턱이에요, 턱. 그럼 경은 목, 미는 꼬리예요, 꼬리. 수가 머리, 함이 턱, 경이 목, 미는 꼬리.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율시에서는 기승전결로 안 하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 함, 경, 미라고 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악부,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인데 한 무제 때 지어졌어요. 한 무제. 한나라 무제. 들어보셨죠? 네. 한 무제. 자, 악부 시 제가 그 상이하라는 시 전에 이야기했었죠? 안 했나요? 하늘이 시요. 했어도 기억이 안 나죠? 네. 상이야. 한 여인이 남자를 너무나 이거 안 했었나요? 안 했어. 남자를 너무나 사랑을 해. 근데 그거를 요즘 같으면 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막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죠? 요즘 뭐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다 이야기하냐? 하늘에다 이야기해. 그걸 내가 요즘 뭐 카톡이 있길래 뭐가 있어 그 당시에 하늘이 시요.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시가 멋있나 봐. 아욕 여궁상이지. 저는 이 시를 너무나 제가 시간 관계상 한자를 쓸 줄 아는데 그냥 그걸 찾아보세요. 저는 그대와 내 사랑하는 남자 그대와 서로 알고 싶다고 하늘에다 맹세하는 거예요. 장명부절세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그걸 누구에게 어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저는 인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산물은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산에 중국의 산이 엄청 큰데 언덕이 없어지고 강수 위간 양쯔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양쯔강이 엄청나잖아요. 동래 진진 겨울에 천둥이 치고 하우선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합 하늘과 땅이 붙어버린다. 내강 여군절 그때서야 감히 임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무제 때 지어진 거라니까. 지금 몇천 년 전에. 여러분 지금 시하고 이거 뭐 해서 비교해서 나빠요 좋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진짜이긴 한데 진짜 과하다. 아니 근데 표현이 아닌데 뭐 그건 너무 과하긴 한데 원래 다 뻥인 거예요 이 문학은 뻥이에요. 근데 표현이 멋지지 않아요? 예. 아니 원래 다 아니 하늘에 별 따라준다고 따라줍니까? 뻥이지. 그러니까 표현이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양쯔강에 물이 말라버리고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하늘과 땅이 붙어버린다면 그제서야 감히 인류가 떨어질 수 있겠다. 말은 그렇다면 심적이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한시를 이렇게 저는 한 300편 정도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걸 외워야지 이거를 책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뭐 어디 가서 설명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런 장면이 제말 들어보면 알 거예요. 하여튼 악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분이에요. 아분은 뭐냐면 이 모음 이런 걸 이제 그 맞추는 거예요. 글자를. 그러니까 모음을 맞추는 걸 아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이제 옥에 갇히잖아요. 변사또 수청을 거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사가 되잖아요. 맞죠? 예. 이몽룡 어사가 됐을 때 이제 그 변사또 생일잔치에 갔어요. 그러니까 칠원절구를 쓰라고 그래. 칠원절구. 근데 뭘 글자를 주냐면 고자를 줘요. 고자. 아분을 고자를 준다고. 고자. 고자가 뭐냐면 고자를 가지고 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몽룡이 바로 5분 안에 쓴 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 모르시고 금준비주 천인혈이요. 네. 이게 뭔 뜻이에요? 금술동에 있는 맛있는 술을 만백성의 피요. 이게 천인데 천보다 만이라고 그래요. 만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 옥 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자 여기서 고자를 쓰는 거예요. 시공 관계상 한자를 못 쓰겠어요. 충무락시 민누락이요.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쳐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자 봐요. 여기 고자 써놨죠. 네. 이렇게 아분을 맞춰. 한시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운자를 맞춰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고자죠. 이게 기름 고자 이렇게 끼고자 썼죠. 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아분이라고. 한시가 여러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니까. 한시는 막 우리 시는 그냥 내 멋대로 쓰잖아요. 물론 이제 운율을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지만 한시는 이런 운을 다 맞춰야 돼. 아시겠죠? 이 아분이 이거 아분 갖고 하나 좀 공부한다니까 대학원 가면 아분만 갖고. 정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평칙하고 평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평성과 칙성을 활용해서 한시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거는 평성이고 이건 칙성이고 이런 걸 맞추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용사 이거는 뭐냐면 한시를 지을 때 고인의 글이나 역사적 사건을 가져오는 건데 용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용사 옛날에 이제 보세요. 자 채치원이 지은 시 중에 뭐가 있죠? 채치원의 쓴 시가 뭐가 있어? 제가 야산 네? 도서당인가 보다. 아니야 이거 말고 추야우중이라는 게 있어요. 추야우중. 가을밤 비는 내리고 가을밤 비. 자 채치원이 우리나라 나이가 한 8, 9살 때쯤 돼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요. 신라 시대 채치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유학을 갔는데 혼자서 공자를 맹자를 해. 누가 간 게 아니고 혼자 갔어. 생각해보세요. 요즘으로 말해도 여러분 애를 이제 하여튼 중국에 보냈어. 근데 한 10살도 안 돼서 보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부모님도 안 갔다니까. 기러기 아빠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언제 하늘아까 보세요. 즉풍유고 채치원이 이거 10살도 안 돼서 지은 시에 봐봐요. 얼마나 잘 썼나.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음란히 가을바람에 장난하게 가가지고 공자를 맹자를 막 했겠죠. 시험 봐야 되니까 새로 소지은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구나. 자, 지음 났어 지음. 창외 삼경우 창밖에 삼경에 비는 내리고. 여러분 삼경이 몇인지 알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제 시 쓰신 분 여기 계시죠? 시 저도 좀 시집 2집을 내려고 올해 들었는데 자 시 쓸 때 가장 잘 써주는 시간이 언제냐? 11시에서 1시라 낮에 틀려. 맞아요. 낮에 시 써야죠. 도저히 안 써줘. 네. 지하철 타고 아무리 떠오르질 않아 진짜. 근데 봐요. 더 재밌는 거. 이때가 시는요. 그날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 넘어가는데 그때 또 비가 와. 졸였어요. 파전 먹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왜 파전을 먹냐면 오늘 비 오는 날 빗소리하고 전 부친 소리가 똑같아요. 들리는 게.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술 한 잔 마셔. 걸쳐. 그러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밖에 새벽비는 주르주르 내리고 이런 뜻이 요즘말 거예요. 등전 말리심이라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 말리를 달리네. 이게 한 9살도 안 되는 아이가 쓴 시라니까. 믿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지음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음. 이게 바로 용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부라는 게 여기 책만 있는 게 공부 아니라니까. 이 지음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지음이라는 게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소리를 안다. 네, 소리를 안다는 거니까 이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이제 소리를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를 해.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 좋구나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검은 굿줄 그 사람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지음이거든요. 지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가와 종작의 이야기예요. 배가와 종작. 그래서 배가 절연이라고 하거든요. 배가가 검은 굿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배가가 검은 걸 연주하면 종작기가 있어요. 좋구나. 영어로 말하면 excellent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이했어. 죽었어. 그러니까 배가가 뭘 끊었어? 검은 굿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리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되죠? 네.
그걸 가지고 왔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사. 용사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전의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온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용으로. 네, 인용을 했단 말이야. 그런 걸 용사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알았을 때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이해하고 있어. 자, 문제 들어보세요. 야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야담. 야담은 정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담이에요. 어우 야담 이런 것처럼 야담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사가 아닌 이야기 그렇게 말하면 돼. 우원 이 우자는 빗대를 우자예요. 빗댄다는 말 들어봤어요? 빗대다 우리말로 빗대를 우자. 그래서 별도의 의미를 가진 가탁은 빌린다는 거예요. 빌리는 거. 가탁하이란 말 좀 어려운데 빌려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돈을 드러내거나 풍자를 시도한 짤막한 이야기. 그걸 우원이라고 합니다. 우원. 그러니까 우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들을 그대로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충신들 다 죽는다는 거야. 그걸 그대로 표현을 못하죠. 낙낙장송이 다 쓰러진다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우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빈공과.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게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빈공과는 아까 얘기했죠. 최치원이 빈공과 출신이야. 네. 빈공과가 뭐냐면 시경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외국. 우리나라의 고려대, 저도 고려대 대학원 한문학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외국인 엄청 많이 와요. 외국인들이. 그럼 외국인들이 시험을 봐. 그 외국인들만 모아놓고 시험 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이 볼 때 좀 어렵겠죠. 네.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빈공과라고 하는 거예요. 빈공과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만을 모아서 만들어진 시험. 그걸 빈공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자가 손님 빈자거든요. 그 다음에 관각문학. 관각이에요. 그래서 홍문관, 예문관 등 중앙 관료들이 왕명에 따라 쓴 글이에요. 임금이 명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사림파. 그래서 살림에 묻혀있던 유학에 힘쓰던 문인들. 사화라는 건 역사의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재앙. 사화. 무호사화, 갑자사화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역사 시간에 보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당시풍. 이건 뭐냐면 당나라 시대의 어떤 풍으로 썼다는 건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풍은 이거 가지고도 설명할 게 정말 많은데 뭐.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게 하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당시풍은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 여러분 이해하실게요. 당시풍은 이렇게 되면 유미주의적으로 써요. 되게 아름답게 써요. 시를. 유미주의라는 게 아름답게 쓰는 시거든요. 이 당시들은 이거는 당나라 시대 특히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어? 200 있죠. 200이 당시 중당 성당 시 있잖아요. 우리가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인인데 200의 시를 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200의 시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풍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시풍은 거기서부터 되게 철학적인 시가. 이 당시풍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명시 같은 공부하면 막 한 몇 줄 수업해요. 근데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당시풍은 뭐라고요? 유미주의죠. 아름답겠습니다. 송시풍은 철학적이죠. 그렇게만 알면 돼요. 1학년 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면 이해가시죠? 여기 책보다 쉽게 나와서 설명드릴 거예요. 송시풍. 그래서 이제 핍진이란 말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핍진하게 묘사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핍진이 뭔지 알아요? 핍진. 이야기해보세요. 핍진이 모르죠? 사실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사실에 가깝기. 그걸 핍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문학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해동 강서시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해동. 그래서 송시풍 중에서도 강서시파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시파. 그래서 이제 그 시풍을 유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송시. 그러니까 송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철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동 강서시파는 철학적이면서도 되게 아름답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동 강서시파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송시와 송시풍과 당시풍은 약간 교묘하게 결합한 시입니다. 그럼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게 뭐다? 해동 강서시파다. 3당 시는요. 이거 시험에 아주 되게 잘 나와요. 저 대학원에서 시험 볼 때 3당 시인을 쓰고 뭐 그 사람들의 시세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시험이 나왔었어요. 3당 시인. 그래서 3당 시인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강시풍을 쓴 사람인데 백광문, 최경창, 이달이 있어요. 있죠?
거기다 번호 한번 매겨보세요. 객강문 1번, 166쪽에 나와요. 최경창 2번, 이달 3번. 여기서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이달이 중요해요. 이달이 누구의 스승이냐? 허균은 허난설원의 스승. 허균과 허난설원은 유명하죠. 그분들의 시 선생님인데 이분은 서울 출신이야. 서울 출신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이달. 손곡 이달인데 이분이 백광문, 최경창, 이달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경창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생하고 또 연문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리겠죠. 이야기는 끝도 없으니까. 자, 의고 30번 의고라고 써보세요. 의고 이렇게 한자로 의고 한자 의고. 이 의자가 무슨 의자인 줄 아세요? 이거 아시면 대단한 의심할 의자가 아니고 이 의자는 뭐냐면 본뜬다는 뜻이에요. 본뜬다. 네, 그래서 옛날 문체를 본뜬다 그런 뜻인데 시가나 문장을 질 때 모범이 될 만한 여기 나오죠. 옛글의 형식과 표현에 맞추어서 짓고자 하는 태도. 그걸 의고체라고. 의고체는 옛날에 어떤 한시풍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썼는데 200이죠. 200 같은 사람이 시들이 의고체라고 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대는 듣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자 보세요. 군불견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자, 이 뭡니까? 200의 시에 보면 이제 이걸 중거리면 준푸지엔 이렇게 나와요. 항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래서 계속 군불견이란 말이 시작돼. 시를 보면 이해가요? 뭐 그 정도만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그 뭡니까? 의고치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 옛날에 이렇게 쓰이는 형식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막 기가 막힌 시가 나와요. 조여청사 모성설. 아침에 푸른 시리였는데 저녁이 되니까 흰 눈이 돼버렸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다 푸른 시리였죠. 근데 지금 어때? 흰 눈이 가깝게 되잖아요. 조여청사 모성설 여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고문은 중세 전범을 반영한 글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글쓰기 방식 고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항이에요. 30번 여항. 이게 마을 여자의 거리 항자입니다. 마을 여자의 거리 항자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조선 후기의 문화활동. 시사예요. 조선 후기 중이하 계층의 한창전이 활발해지면서 결성된 시작한 시인들의 모임이 시인단체예요. 시사라고 해요. 시협회. 그다음 문체 반정. 조선 후기의 고문의 굴법을 벗어나 개성을 지향한 문체가 유행하자 고문의 붐을 꾀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이 문체 반정에서 비판하는 이 작가가 누구냐? 연암 누굴까요?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양반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양반인데 재밌는 게 하층민의 이야기 되게 많이 써. 뭐 광문자전이라든가 예덕선생전이라든가 또 하층민들 이야기를 쓰니까 왕이 그런 거예요. 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지원은 뭐가 많냐?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반성문 팔았어. 반성문.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문위희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나는 자 바로 반성문을. 반성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로벌 같은. 하여튼 그 이문위인데 나는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이다. 이문위가 그거거든요. 나는 나 잘못한 거 별로 없다. 그냥 나 이제 깨갱하는 거야 그냥. 나는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이다. 좀 봐줘라.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에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체 반정이다. 자, 하루가 천지. 자, 그 다음에 168쪽. 자, 그래서 여기 빨리 갈게요. 물 숫자는 이제 강물이 모여서 흐르는 모습인데 이런 거 한자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이거 읽으라고 하는데 막 낙산, 낙수 이런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요산, 요수예요. 여러분 이 글자는 의미 3개예요. 자, 써보세요. 즐거울라, 음악아, 좋아할유. 여러분 낙산, 낙수라고 읽으려고 그랬죠. 좋아할유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요산요수. 요산요수예요. 자, 그럼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노자 도덕경에 나와요. 상선. 어떤 사람은 상선약수가 뭐냐 했더니 가장 좋은 건 약수물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선약수인데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약자거든요. 같은 약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이라는 건 다 사물을 포용하니까 맞죠? 그다음 파 물결파인데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파생어, 시라파, 청록파. 글자 한자 읽을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파생어. 시라파는 알 것 같고 청록파는 되게 청록파는 이거 할 얘기 너무 많아. 왜 청록파가 뭐죠? 세 명 청록파 세 명이 누구죠? 청록파 세 명.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누가 추천한 거죠? 누가 추천했어요? 정지용 시인이 추천한 거예요. 문장지에다가 추천했다. 문장지. 그러면 이것도 시세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하려면 끝이 없다니까. 시세기 나중에 기회도 있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청록파가 뭐냐? 왜 여러분 청록파의 뜻 한번 이야기해요. 왜 청록파예요? 아시나 보자. 이 푸를 청자에다가 사슴 녹자잖아요. 푸른 사슴이에요? 사슴이 푸른 색깔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청록이라는 건 뭐냐면 대자연을 띠노는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대자연을 푸른 사슴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자연이 푸르잖아요. 그래서 이 청록파라고 하는 겁니다. 파생어는 뭐냐면 제가 전에 합성어와 파생어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파생어는 접두사, 접미사하고 문장 예를 들어서 뭐 참깨 이런 거 있죠. 참깨 파생어예요. 명사가 있는데 이 접두사가 있죠. 이런 게 파생어라니까. 눈 뭐 이런 건 합성어예요. 맞죠? 눈하고 물이잖아요. 이건 합성어고 참깨 접두사하고 명사잖아. 그렇죠? 이런 거 뭐라고요? 파생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를 유자인데 이게 이제 유마하고 풍류예요. 유마, 풍류. 유마는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발음. 여러분 하고 신라의 밤이 있나요? 옛날에 현인 선생님이 했잖아요. 신라의 밤이요. 불국사의 종소리. 이거 읽을 때 하고 신라의 밤이 이래요. 신라의 밤이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을 유마라고 읽을 때 신라 이러잖아요. 신라 호텔 그러지 신라 호텔 이러지 않죠? 네. 예수. 그다음에 편연자 아까 했고 그래서 구연연극. 이건 알겠죠? 구연한다, 연극한다. 자, 법.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화법, 문법론, 경어법. 화법, 말하는 법, 문법론, 경어법. 경어법은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 제가 경자도 이야기를 했죠. 왜 경자냐면 자 봐요. 사람이 죽어요. 관에다 덮쳐 싸죠. 에워싸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덤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 엄마 배의 모양이에요. 이게 만삭의 배. 근데 여기 풀이 나죠. 그리고 풀을 높이 다스려줘. 제초자. 이게 경자. 이 풀 제초하는 모습이에요. 한자 정말 재밌다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문법론 경어법은 했고 화법. 그 다음에 이제 한강 할 때 한자, 한문학, 그 다음에 뭐예요? 국한 문체. 국문하고 한문이 같이 나오는 거라는 소리겠죠. 조각편, 조각, 나무를 반 쪼갠 모습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편지, 일편단심. 이건 쉽죠? 한 조각 붉은 마음, 일편단심. 편지, 조각편자. 널판이에요. 그래서 출판, 판식. 그래서 이제 쪼갠 나무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청사의 길이랍니다. 걸 들어보셨어요? 청사. 왜 청사라고 해요? 푸른 역사. 옛날에는 기록을 대나무에다 새겼단 말이야. 대나무요. 그러니까
대나무 푸른색이잖아. 그래서 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자 도덕경이 종이나 쓴 게 아니에요. 죽간문이라고 해서 대나무에다 쓰고 또 하나는 백서라고 해서 백서가 뭐냐면 비단백자거든요. 비단백자. 옛날 종이가 없으니까 그걸 백서라고 해요. 얘가 비단백자 써가지고 백서 또는 죽간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책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책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죽간본이에요. 죽간본 말도 안 돼.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묶어놨죠. 요즘 깃반마리 같이 생긴 거. 예. 죽간본. 이 책자가 이렇게 생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패패. 편이 의미구고 이렇게 썼죠. 그래서 명패, 마패, 위패, 명패 이름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패, 아명사 마패, 위패. 편지 독자예요. 독자. 거기 그래서 그다음에 간독, 척독 이게 이제 일종 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간독이나 이 간자도 대나무 죽자가 나오죠. 대나무 간자가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자척자 써가지고 척독. 그다음에 지범자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큰 집 같은 걸 나타낼 때 이거 쓰고요. 차례서자, 차례서자고 밑에 보세요. 순서, 서문, 서발. 서발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순서, 서문, 서발. 그다음에 여러 서자예요. 여러 서자. 자, 무리 오른쪽 봐요. 서민. 그다음에 서무. 일무자입니다. 일무자. 서무할 때 일무자. 법도 도. 이 법도 도자 말고 이 글자는 법도 도 말고 또 하나로 알았어요. 이게 헤아릴 탁으로 된 거예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헤아릴 탁으로 돼 있는다. 이것도 알았어요. 뭐 법도 도자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헤아릴 탁으로 된 거. 그래서 발을 이렇게 찢을 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족자를 붙였어. 그러면 이걸 도족이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탁족이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탁족이라고 읽어요. 정말 이해가요? 이걸 도족 이러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한자는 외국어는요 이 발음을 시켜보면 알아요. 발음을 딱 시켜보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한 사람 아까 이거 낙산 약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뭐 100% 이거 도족이라고 한다니까. 탁족이에요. 발 사이즈 재는 거. 탁족.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서무했고 네. 법도 그 밑에 보세요. 속도, 태도, 그다음 뭐죠? 도외시. 속도, 빨리 가는 속도, 스피드, 태도, 그다음에 도외시 한단 말 들어보셨죠? 그 제도권 밖으로 본다. 마을 부자예요. 악부는 이야기했죠. 악부는 원래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악부시는 뭐냐면 그 이야기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넘어갔는데 민간에 유행하는 시 있죠. 민간에 유행하는 시를 우리가 악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에 유행하는 시를 악부시라고 한다. 그 정도 민간에 유행하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 중간에 좀 건너뛸게. 이거 뭐 한자 읽어보기는 넘어가고 너무 전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머리 아파 그냥 넘어가고 거기 그 174쪽에서는 한문 문법이 기초인데 그 밑에 중간 위에는 건너뛰고요. 증자가 말하기를 부자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주로 공자를 가르쳐요. 왜 공자를 가르치냐면 공자를 다른 말로 공부자라고 해요. 공부자. 영어로는 이제 컨피셔스라고 하는데 컨피셔스. 공부자예요. 그 공자가. 그러니까 부자지 뭐뭐의 부자의 공자의 도는 충서 이의의. 이의의는 써놓으세요. 뭐뭐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의의. 밑줄 짝 쳐진 거. 뭐뭐일 뿐이라는 뜻인데 충과 서일 뿐이다. 여러분 서자는요. 이 용사할 서자거든요. 왜 용사할 서자냐? 내 마음과 같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랬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지. 그게 용서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서자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의 도는 뭐다? 충과 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한자들 몇 개 볼게요. 이거 저도 보니까 뭐 다 안 하더라고요. 시간 관계에서. 이거 될 점에 이때 직자는 곧직자인데 다만 직자예요. 다만. 직은 다만. 직 뭐예요? 불백보이 이렇게 나왔죠. 그 한자 밑에 있잖아요. 네. 다만 백보가 아닐 이자는 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자가 문장이 끝에 나오면 써주세요. 뭐뭐일 따름이다라고 보면 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뭐뭐일 따름이다. 다만 백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시자, 이거 시자 또 역자. 그다음에 달릴 죽자 야자예요. 뭐예요? 이것도 역은 또 역이니까 이것 또한 도망가는 것이다. 다만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50보 100보라고 나오죠. 네. 50보 네.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보세요. 50보 100보 이런 걸 많이 써. 이 뭔 소리냐면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시제만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도망갈까 봐. 그러면 50보를 A라는 사람은 50보 도망갔어. 적군들. B라는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어. 그래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너 50보밖에 안 도망갔어?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총을 쏘면 얘나 같이 죽어요, 안 죽어요? 같이 안 죽어요? 다 사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50보 100보라니까. 그러니까 이 50보로 소백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50보 100보예요. 너는 뭐 나나 50보 100보에 얘기가 온 건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래도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도 도망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보니까 저도 강의를 좀 들으니까 마지막 걸 볼게요. 174쪽에 맹자가 말하기를 인지 사람이 여기 그 진짜를 이라고 써요. 이가 갈진자 있잖아. 갈진자 이가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쉬울 이자입니다. 쉬울 이자 쉽게 기연 말을 쉽게 하는 것은 기연이야. 해석돼요? 여러분 이 글자는 두 가지로 익히는 건 알죠? 발음이 쉬울 이하고 또 뭐 있죠? 바꿀력. 또 보세요. 바꿀력하고 뭐라고? 쉬울 이. 그러니까 이 바꿀력인지 쉬울 이는 어떻게 한다?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거. 여기서는 쉬울 이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쉽게 하는 것은 무책 얘기해놨어요. 책은 꾸지람 책자거든요.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 꾸지람 책자예요. 없다는 거죠. 이는 뭐뭐일 뿐이다라고 그랬죠. 의는 단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꾸지람을 갖지 않은 것뿐이다. 꾸지람을 갖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막 꾸지람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함부로 누가 막 해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내가 이게 너무나 말 많이 함부로 했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꾸지람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75쪽 요거 하고 뒤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단당 여지 그 제일 위에 것만 볼게요. 다만 단. 그 다음에 마땅할 당. 힘쓸 여. 뜻지. 그 다음에 대는 기다릴 대. 다이할 때 대예요. 후는 디우자 나실 거고 떼시자. 이는 뭐뭐에 따릅니다. 이는 뭐뭐에 따릅니다. 자, 그럼 연결시켜 볼까요? 다만 뜻을 힘써서. 그러니까 다만 마땅히 여기 마땅이라고 해석 안 나왔는데 다만 마땅히 뜻을 힘써서 그럼으로써 기다린다는 거예요. 후의 나를 기다릴 뿐이다. 해석돼요? 다만 단자 마땅한 단자죠. 뜻짓자 힘쓸 여자라고 그랬죠. 뜻을 힘써서 기다린다. 후대를 이는 뭐라고요? 뭐뭐일 따릅니다. 뜻을 갖다 대면서 훗날을 기다릴 뿐이다. 이 정도 하고요. 최초에 이게 그 격황소서예요. 격황소서. 그 한자 있죠? 격황소서. 이걸 하고요.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요. 토황소 경문. 그러니까 이거냐면 최초는 이제 이 황소의 난이 이제 읽혔는데 그 황소의 난을 쓴 사람에게 이제 글을 줘요.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글을 줬는데 이게 황소가 그 동물의 황소가 아닌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가 아시겠죠? 그 황소가 이걸 읽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대요. 막 이게 놀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78쪽 여기 180쪽까지만 하던 건 빨리 하고 쉽게 우리 나을 것 같으니까 5분 안에 마무리해. 거기 팔방미인 1번 팔방미인 먼저 들어보셨죠? 이게 거기서 미인은 꼭 여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남자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백미 흰 눈썹. 옛날 조선 총재가 흰 눈썹이었죠. 경제 그가 총나라의 마량의 오영재가 있는데 흰 눈썹이 난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계이다. 여러 마리 닭 중에 한 마리 하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개이라면 낭중지추라고 하는 거. 또 보세요. 주머니 속에 송곳. 이 주머니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송곳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낭중지추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4번에 낭중지추 나오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3번, 4번 같은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죠. 네, 그게 낭중지추. 그 다음에 문일지식은 뭐냐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 보통 여러분은 어때? 열을 들으면 하나를 알잖아요. 문일지입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 문일지식은 홍길동이 나와. 홍길동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전 허균에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되매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되매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니 제일 처음 시작이 그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2개, 3개는 알 수 있어 보통 사람은. 네. 열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문일지식.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동양지제 대들보 그러니까 많은 동자에 대들보 양자예요. 동양지제 자의할 때 그러니까 기둥이나 들보에 쓸만한 제목이니까 거기 있어요. 한 집안이나 나라의 뭐예요? 중심될 만한 인재. 그 뒤에 나오는 거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공부는 해도 되지만 시험에서 그것까지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이 공부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인방명. 이걸 이제 미인방명이라고 해요. 가인방명.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죠. 이게 또 재밌는 글자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일찍 죽는 거 뭐 한다고 하죠? 일찍 죽는 거? 아니 요절. 일찍 죽는 걸 요절이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요자를 보면 재밌는 게 1번이 예쁜 요자고요. 2번이 일찍 죽을 요자. 이게 뜻이 2가지가 다 있어. 너무 예쁘면 일찍 죽어요. 아시겠어요? 요절이라고 할 때는 이걸 쓰고 예쁜 요자가 아니겠죠? 네. 요절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일찍 죽는다. 그래서 이제 가위방법이 그렇게 자 그럼 뒤에 넘겨서 여러분 빨리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이게 하얀 쉬면 좀 쉬었다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